안녕하세요. 화생방의 정지혜입니다. 오늘도 조윤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장품 위해평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좀 어려울 것 같은 단어 그리고 또 전문적인 내용을 굳이 알려드려야 될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부분은 그래도 짚어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제도적인 발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제품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도 확보가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제 다양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인 기관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들이 강화돼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소비자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발전이 그렇게 크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비자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현재 없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소비자청이 있어서 소비자 안전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SC라고 그래가지고 제품 안전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안전청 내지는 소비자 제품 안전청 이런 조직이 독립돼 있어서 거기에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관의 설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소비자 안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비자들이 좀 꼼꼼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만 그 내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또 의약외품 등 이렇게 관리하는 이 체계들이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각각 이제 나눠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생활화학제품을 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제류, 그다음에 탈취제, 방향제 이런 거 있죠. 이런 생활화학 제품들은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은 그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화평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해 우려 제품이라는 항목에 넣어서 몇몇 그 특정 제품들을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약외품. 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특정한 어떤 품목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가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야 제대로 미세먼지나 황사들을 막을 수 있고요. 일반 마스크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의약외품 있고요. 또 하나는 위생용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생용품. 위생용품은 식약처가 일부 관리하기도 하고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복지부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위생용품이에요. 또 하나가 공산품이 있어요. 공산품. 공산품은 산업통상부 산하에 국가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전기용품하고 그 일반 공산품. 근데 요새는 사실 공산품인지 또 생활화학 제품인지 헷갈리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가 서로 이제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정기적으로 어떤 품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지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이제 협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 의약외품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판매해라고 따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도 우리가 관리하는 위해 우려 제품은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따로 몇몇을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제품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 소비자 단체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모든 종류의 소비자 제품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화장품도 조금은 더 안전하고 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보통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런 제품 안전을 관리하는 제품 안전청 같은 데서 특정 성분 또는 뭐 고도화된 어떤 기술이 들어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안전의 부분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형태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더 지금의 그 광범위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조금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공산품, 위생용품, 의약 외품, 네, 그리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 의료 제품까지 네. 구체적인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우선 공산품을 예를 들어보면요. 공산품은 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안전 인증 제품이 있고 안전 인증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 인증 기관에서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성에 대한 증명을 이제 그 기업이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안전 확인 제품이 있고 그래서 안전 인증 제품에는 가스라이터.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 한 가스라이터를 포함해서 11개 품목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 확인 제품은 건전지.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29개 제품이 이제 품목이 들어가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건 뭐냐면 공급자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스스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자체의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네. 근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어떤 인증을 받거나 또는 시험기관에 분석을 해서 뭘 표시하거나 이런 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적합성을 확인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도록 규정한 그런 제품들인데요. 폴리 영화 비닐관, 그 PVC 파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15개 품목이 있고요. 안전 기준 준수 대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제품을 얘기하는데 화장지 같은 그런 거 해서 23개 품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산품은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위생용품. 네, 위생용품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히 위생 관리가 필요한 용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세척제, 특히 이제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사용하는 그런 세척제, 그 다음에 식품의 용기라든가 가공기구, 조리기구 같은 것도 씻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세척제, 그 다음에 헹굼 보조제라고 해서 자동 식기세척기 사용하는 걸 헹굼 보조제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헹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그런 세제류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위생 물수건 같은 거 있죠. 식당에서 나눠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 뭐 일회용 컵, 숟가락 이런 일회용 제품들이 있고 화장지도 여기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회용 행주, 타월, 뭐 냅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가 이제 여기 위생용품이 그 위생용품에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 위생용품들의 이제 안전관리는 어떤 것들은 이제 복지부가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식약처가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부처들이 좀 약간 혼재되어 있어서 관리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특히 이제 뭐 중금속이라든가 형광 증맥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에 대한 시험 방법이나 기준들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냥 소비자 생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이름을 부처도 다 틀리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규제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닌데 규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고요. 이게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놓고도 여러 부처의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규제가 많다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이제 훨씬 더 합리화하고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의약 외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의약 외품은 사실 일반 이런 공산품이나 위생용품보다는 훨씬 더 안전 수준이라든가 기능성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제 식약처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 제품, 이와 유사한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체 작용이 약하거나 또는 직접 작용하지는 않는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살균, 살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홈매트, 네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약외품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뭐 항사 마스크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의약외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품목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생리대들이 이제 들어있고 안대, 꺼져, 탈지면, 반창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약외품이고요. 치약류, 그다음에 구충 청량제, 가글 같은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네. 구충 청량제 이제 가글 같은 그런 종류고요. 치아 미백제 이런 것도 외품이에요. 그다음에 의치 같은 거 소독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치태나 뭐 설태 이런 거 염색제 뭐 또 일시적인 치아 염색제, 휴대용 공기 제품. 이게 그 소비자 TV에서 한번 이거 다룬 적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리하는 데가 없는데 캔 같은 데다가 공기를 담아가지고 입에 들이마시게 하는 산소 마스크. 네, 피톤치드 넣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피톤치드도 약간의 살균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식약처도 관리를 안 하고 저희 환경부도 관리를 안 하고 산업통상부도 관리를 안 하고 그 소비자들은 사서 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게 의약외품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살충제, 살서제, 살균 소독제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의약외품이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류의 제품을 살 때는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마크가 옆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지 이런 식약처의 안전관리를 통과한 제품이다라고 믿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SNS를 통해서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의약외품 다이어트 보조되지 않을까요?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절차를 밟아서 이게 진짜 이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제품에 붙이는 말이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하는 표기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막상 구매까지 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좀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이 기능성의 인정을 식약처로부터 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오늘 위해평가 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한 회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또 많고 짚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가 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